안녕하십니까. 아비투스 서머 프로젝트입니다. 드디어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평소에 많이 프로젝트를 응원하고 기다려주셨던 부모님들께, 학부모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잘 준비하였으니까 학생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시행기간은 일괄적으로 7월 25일 월요일 되고 최대 4주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며 학생별로 보충 수업이 있거나 방학 시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이전과 다르게 일괄적으로 학생들 맞춤형으로 계획을 짜는 프로젝트이므로 학생들이 언제든 참여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언제든 방학을 한 후에 학생들이 언제부터 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프로젝트에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행 장소는 스테이지 I가 주로 활동 무대이고 기타 활동 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시행 일정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며 혹시 휴일이 있을 경우에는 휴일은 쉬게 됩니다. 참가 인원은 최대 10명이라고 예상을 하고 물론 가족 혹은 지인과 함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10시부터 5시까지라는 시간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 학생 스스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분명히 무언가를 얻어갈 것이라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방식은 학생이나 부모님께서 직접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동 방식은 대중교통을 웬만하면 이용해 주시고 거리가 먼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모님께서 차로 학생들의 출퇴근을 시켜주셔도 좋겠습니다. 참가 금액은 30만 원이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날에 빠지거나 미참시와 상관없이 30만 원 일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학생들이 점심값으로 최대 만원, 요즘 같은 경우는 커피나 아니면은 따로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하루에 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 2인이 신청 시 10만원의 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를 결심하셨다면은 정해진 시간, 아침 10시부터 5시 사이에는 다른 일정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전의 프로젝트에서도 조금 하다가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특히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상 학생들이 자기의 시간표나 일정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동이 있으면 습관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학생으로서 본분인 공부를 잘하고 싶은 게 학생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이 공부한 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성장할 수 있다는 자기의 효능감을 맛보고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과정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부분은 완전학습법입니다. 이전에 단순하게 암기식, 주입식으로 아니면 많은 정보만 들어왔다 뿐이지 학생 스스로가 정리를 하거나 적용하거나 테스트를 보지 않는 이러한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학습법을 이번을 기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다시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에 대한 자기 인식, 그리고 자기 일상과 습관에 대한 인식과 자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수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후에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업을 오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아픔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학습 이전에 자기 스스로 무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집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 인식 능력이 부족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나의 위치, 물론 학교에서 요구하는 진도와 속도, 과제, 난이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지금 당장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그래서 내가 얼만큼의 양을 할 건지에 대한 자기 인식 능력.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라는 사람의 지금 현 상태가 여기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자기 수용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나의 시간. 학생들이 이전부터 과거에 학교에서 짜거나 요구되도록 하는 자기의 시간 관리, 부모님과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규칙, 아니면 일정 관리를 해보셨을 텐데, 이번에도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들 스스로 주도하에서 스스로 일상에 대해서 한계점과 규칙을 설정하여 그것을 꼭 해내보는 연습입니다. 물론 아비투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과학적 지식이나 단계들을 잘 소개를 하여 아이들이 성공 경험이 많아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결정한 규칙과 한계점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인생의 전부가 공부라고 하면은 즐거운 일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한테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비극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일부 중에서 자신이 잘하는 활동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건데, 모든 것이 공부에 초점을 잡히게 되면은 학생들의 인생은 불운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이 추천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스스로 남을 가르치는 역할도, 그리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도 계속 탐구하고 고정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서 개발시켜보는 경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속해서 새로운 활동과 도전을 해보는 것들, 이것이 필요하겠죠. 간단히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지식 축적을 위한 완전 학습법, 자기 인식과 수용 능력을 통한 현 위치를 파악하는 것,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주도하에 자신의 일상의 한계점과 규칙을 설정하는 것,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능력, 그리고 나아가 진로, 직업, 취미, 다양한 활동으로서의 확장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비투스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학생들이 가정환경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신이 계획을 세웠지만 가족의 스케줄에 따라서 갑자기 변동되는 것, 즉 학생들이 세운 계획들이 꼭 이뤄지기 위한 환경 설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환경을 설정하고 한계점을 세운다면 그것을 학생들이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설정해 주는 것. 학생 스스로가 자기가 세운 계획을 통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가 성취해 나가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아비투스에서는 환경 설정을 적극적으로 도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기상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10시 시작되기 때문에 최소한 밤에 12시 이전에는 자고, 그리고서 7시간, 8시간을 잔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수면 패턴이 규칙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의 합의하에서 최소 12시 혹은 12시 반에는 잠이 들어야 된다는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휴식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가장 공부하다가 다른 휴대폰을 보다가 다시 공부로 돌아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고 나서도 꼭 쉬어야 되고 밥을 먹고 나서도 쉬어야 된다는 이러한 한계를 설정함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가 성취한, 계획한 것들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위치 파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아니면은 SWOT라는 자기가 갖고 있는 위기나 기회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고 학생들의 MBTI 아니면 강점, 적성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과 단연간 저와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학생들이 이번에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나 핵심을 저와 잘 의논을 한 후에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갔을 때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좋은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두뇌에 대한 이해, 정서적 지능, 마음 챙김, 자기 긍정하기라는 이론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새로운 가정 환경 하에서 자기 스스로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성공 전략에 대해서 학습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인관계와 역할 활동을 통해서 자신도 다양한 분야에서 잘하는 게 많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물론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리고 여가 시간에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놀이하고 학생들과의 대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면서 효능감을 맛볼 수도 있고요. 타인들도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과 태도,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여행 가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꼭 이뤄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되겠죠.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3가지 유형의 부모님을 만나봤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어떤 유형의 부모님이 되시겠습니까? 한 가지 유형의 부모님입니다. 자녀가 하는 잘못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고 실패에 대해서는 비난하시거나 조롱하시거나 약 올리십니다. 그리고 부모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풀거나 아니면 부모의 문제,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대립,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녀에게 감정적인 대화, 무서운 표정, 말투로 아이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반해서 그 반대되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방해 요소를 계속 제공하십니다. 자녀의 현재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은 조언이 아니라 참견입니다. 2가지 유형의 부모입니다. 자녀의 작은 변화를 느끼고 경험해 보세요. 0번째로 가정 내에 일관된 한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가정 내에서 꼭 지켜야 될 한계가 있다면 아이는 불안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가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일관되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 자신의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2번째, 자신의 인생, 취미, 흥미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가정에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말로써 부모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5년, 10년 동안의 모습을 보고서 자녀는 따라하는 겁니다. 4번째, 아이가 설정한 한계와 규칙을 파악하신다면 아이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 다정한 목소리로 상기시켜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시면 좋겠죠. 3가지 유형의 부모입니다. 이번 기회로 가정의 행복과 분위기를 변화시켜 보세요. 0번째로 믿고 기다려 주세요. 첫 번째, 좋은 습관에 대해서는 먼저 배우시고 솔선수범을 보여주세요. 매일 아이들과 일상적인 5분의 대화, 그것이 길다면 1분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늘려가면서 아이들의 나중에 진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깊은 대화까지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프로젝트 동안에 가정 내에서 주말 동안 시행착오를 겪게 됐을 경우에 아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세요. 가정 내 방해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며 적극적으로 변화에 동참해 주세요. 문제 발생에 대한 차선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 기회를 통해서 자녀와 함께 같이 양육 공부를 시작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고 좋은 쪽으로 변화하도록 같이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습관의 품격을 만든다. 생각을 바꾸는 아비투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듬직한 인생의 후원자이며 여러분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